네, 문해력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럴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요. 노규식 원장님의 지금 강연을 함께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호응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하트를 네,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만큼 공감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또 확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채팅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2부 함께 하시면서 원장님께 더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문해력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아셨지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해답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와 부모님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거가 꼭 그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순간순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문해력을 높인다는 게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부모님의 인생은 물론이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문해력,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래 문해력이 이렇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책을 읽자, 생각하자. 아마 오늘부터 실행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해력이 좀 높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학부모님들한테요? 네. 아니, 나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나가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번호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감하게 틀리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해력 문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유의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아 그 대상의 본래의 특성을 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부여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부여하여. 자, 이 단어의 유의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붙여, 2번 섞여, 3번 주어, 4번 합쳐, 마지막 5번 더하여입니다. 자, 여러분의 문해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문제를 내면서 이제 혹시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혹시 박사님 뭐 부여하여 그러면 백제하여 뭐 이런 거가 생각. 이렇게 또 창의력이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웃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부여를 생각하실 줄이야.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예. 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나 봐요. 와,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5번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 별다녀님 3번, 신호정님 5 더하여 5번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우리 박사님 혹시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 정답은 5번 더하여 같습니다. 우와, 5번? 예. 네, 자, 문해력 테스트 첫 번째인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주어입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군요. 와, 예. 일부러 틀리신 거 압니다. 네,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 아니고 이제 이게 리얼이라는 걸 아시죠? 리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래도 문해력에 대해서는 완벽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제 생각에 일부러 틀리신 것 같아요. 해몽이 네.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 문제가 지금 2문제라서요. 여러분들 지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맞히시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해력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두하고 있다. 자, 대두하고 문맥적 위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커지고, 2번 나타나고, 3번 높아지고, 4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5번 만들어지고입니다. 아, 이것도 좀 어렵네요. 이것도 저한테 물어보시려고요. 안녕히 긴장 많이 계세요.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어렵네요. 문제가 어려워요. 네. 지금 앞에 정말 많은 저희 카메라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자,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정답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네, 뭐 3번, 2번, 네, 우리 감독님 2번 들어주셨고요. 자,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5번, 1번, 2번, 3번 정말 보세요. 이게 나뉘잖아요. 아까는 나뉘네요. 어쨌건 답들이 이렇게 몰렸었는데 오답이 그쵸. 지금은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문제 어렵습니다. 예. 네, 혹시 네 원장님께서는 아, 요번에도 틀리면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나타나고 2번입니다. 와, 하마터면 집에 갈 뻔했습니다. 정말 아까 강연하시기 전보다요 더 많이 긴장을 하셨어요. 예, 좀 땀났어요. 요즘 더운데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드리면서 사실 어른도 이런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질문들 정말 딱 정답이 나오는 질문만을 아야기 했었구나라는 좀 반성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맞춰주신 분들 굉장히 대단하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더 대단하십니다. 네, 정답. 참고로 우리 한국어 어학원에서 문해력 테스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제가 준비를 했나요? 네, 좋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예. 네, 많은 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답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바로 정답을 공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께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지금 시작하면서 당황하셨는데요. 제가 약간 정신줄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두 번째는 맞췄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문해력의 얘기도 했고 제가 뭐 한국어 학원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일반 성인에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훈련들 방법들을 이 아나운서 분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제도 내주셨으니까 이 문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팁,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해주실 수 있으신지.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서 너무나도 좋은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데요. 퀴즈를 내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노력해야 합니까?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말할까는 훈련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말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황하게 길게 말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먼저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든지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독후감 쓰세요. 그럼 저도 어릴 때 정말 막 도망 다니고 뒷페이지 그냥 막 쓰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책 한 권, 두꺼운 책도 괜찮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기. 또 아이들이 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유튜브도 보면서 한 줄로 요약하기.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좀 크게 부담도 갖지 않는데요. 더 부담 갖지 않는 것은 사실을 물어보기보다는 그걸 읽었을 때 어땠어? 재밌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다가도 감동적이었어? 엄마도 감동적이고 싶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줄로 사실과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문해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봤던 책이 사실은 국어 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읽는 방법이나 뜻을 모르면 그거를 바로 궁금해가지고 읽던 책을 덮더라도 국어 사전을 펼쳐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정리도 해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내가 찾았던 거야. 그때 내가 이거 이해했었지. 아는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한 줄로 정리해보고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이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해력을 쉽게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네, 원장님의 훌륭한 강연을 듣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살짝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컨닝도 했어요. 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전 특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 줄 정리 말씀하신 걸 전 특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뭐 되게 경험 많고 유능한 베테랑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특히 어디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인터뷰할 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거를 정말 한 줄 두 줄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해하고 분석에 대해 한 줄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신 분이 이렇게 이 아나운서 분들이셔서 그런 분들이 하는 활동이나 역량을 보면서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많은 힌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아까는 질문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한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줄여서 많이들 올려주시네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질문 함께하는 시간 갖겠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원장님과 함께 OX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 문해력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OX 팻말을 들고 원장님과 저도 함께 참여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통창으로 O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이 돌아왔고.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떨리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은 다른 것이다.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독해력과 문해력은 다른 것이다. 네, 저도. 네, 여러분들 OX 함께 올려주시겠어요? 문해력과 독해력은 다른 것이다. 네. 다른 것이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O,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X. 네, 그런 그쵸? 거죠. 네. 다르다, O고요. 같다, X입니다. 네. 저는 일단 살짝 머리를 굴려봤어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X. 네, 이렇게 지금. 예, 채팅창에는 O가 압도적으로 많고 X도 좀 보이고 뭐 이런 것 같네요. 예. 예. 제가 잘못 들었어요. 문해력과 독해력은 다른 것이다. O 들겠습니다. 네. O. 이렇게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예. 너무 지금 시원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답도 첫 문제 답도 얘기하기 전에. 예. 네, OX 올려주시고요. 예. 네, 우리 박금희님께서 하트 올려주셨는데 지금 O라고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네, 원장님, 문해력과 독해력은 다른 것이다. 예, 정답은 O지요. 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독해력은 남이 쓴 글을 읽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문해력은 남이 쓴 글이나 이런 걸 읽는 것, 이해하는 것 더하기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아울러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문해력 안에 독해력이 포함이 된다. 뭐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두 가지를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이거는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네. 자,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 저랑 같이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자, 잘하셨습니다. 문해력과 예. 독해력은 다른 것이다. 예. 사실 그동안 문해력을 독해력으로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냥 읽고 이해하고 이 정도였는데, 아까 박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말하고 쓰기도 다 포함이 되는구나 굉장히 그렇죠. 놀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글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문해력의 능력에 분명히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질문 드릴 텐데요. 정답을 알고 계신 우리 노규식 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네. 집중해서 두근두근. 하시려고요. 네.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문해력 발달을 저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마치 아까 강연에 대한 문해력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죠. 스마트폰에 기억력, 대한 이야기 이해력.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들 OX 함께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와, 자, 스마트 기기는 문해력 발달을 저해한다. 저해한다면 O고요. 그렇지 않다. X를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저도 함께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도 함께 정답을 들어주실게요. 그렇고요. 동시에. 예. 박사님이 들어주시는 팻말이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아, 다행이다. 예. 네. 이 문해력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 결과들 제가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스마트 기기가 무조건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너무 어린 나이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문해력 발달의 저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돼서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봐도 됩니까? 막 이런 질문도 올라오실 것 같은데 이건 괜찮으신가요?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요. 보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애만 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아이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엄마나 아빠는 뭐 주식창을 본다. 이거 제일 안 좋습니다. 보시려면 같이 보세요. 보는 거를. 예. 그러니까 아이를 유튜브 보게 해주고 내가 좀 놀아야지, 딴 거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시는 건 대부분 잘못 쓰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속이 따끔합니다. 예, 저도 아이에게는 잠깐 그래 특별히 너에게 자유의 시간을 줄게 이러고 유튜브를 건네주고 이제 저는 다른 걸 막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더라도 부모가 같이 보기를 또 권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원장님의 강연이 너무나도 좋은 게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알려줘서 너무나도 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하고 참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말씀 칭찬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예,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고 너 좀 있어. 엄마는 딴 거 할게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예외가 엄마가 너무너무 지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쳤을 때 엄마의 지친 어떤 활력이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시청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의 번아웃이 그만큼 아이한테 해로운 거예요. 호환 마마보다 엄마의 번아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안 좋은 스마트 스크린, 뭐 유튜브지만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한테 그거 준 다음에 빨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소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보여주실 거면 쉬세요. 쉬는 거는 아이에게 또 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듣다가 제가 갑자기 뭉클해졌어요. 네. 제가 들으면서 사실 이제 아이에게 이 유튜브나 이런 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뇌 손상을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번아웃 상태가 유튜브보다 더하게 아이들의 뇌 손상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당당하게 아이에게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꿀타임을 보내시는 거. 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집안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원장님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항상 아이들 편인데 이렇게 또 부모님들 마음까지 헤아려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OX 준비까지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과 공감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원장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저희가 드렸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께서 주신 사전 질문인데요. 아이가 긴 문장은 읽지 않으려고 하고요. 읽어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자로만 읽어내고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노규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소아의 이제 발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사실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답이 사실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만 3살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죠. 부모님이 하셨다면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얘기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긴 문장을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다른 어떤 일상생활에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얘는 이 문자의 규칙, 문장의 패턴이 아직 머리에 다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의 일종의 어떤 기호나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요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성장하길 기다리면서 대화로 그 언어의 구문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이제 2학년 된다. 그러면 얘기가 또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에 한글이나 외국에서도 그 철자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때쯤에는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넘어서도 안 된다면은 얘가 연습이 부족한 건 아닌지, 또는 글자를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가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니까 사실 아이의 학년,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네, 아이의 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엄마들 마음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는 대로 빨리 대답하기를 막 권하고 했었는데 너무 잘못하고 있었네요.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외국의 이제 영재학회 이런 데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머리가 좋은 아이다, 이런 조건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그 조건을 소개해드린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조건들 중에 글자를 빨리 익힌다가 없어요. 어머, 너무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자를 빨리 익히는 거는 그 부모의 관심에 따라서 아이에게 훈련시켜서 습득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 네. 그래서 아이가 글자를 빨리 읽어야 되고 글을 빨리 읽혀야 되는 곳에서 조바심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글을 빨리 읽었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머리가 좋겠구나라고 너무 막 생각하실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영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사전에 질문 주셨던 좋은 질문을 또 함께 드려볼 텐데요. 너무 공감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서술형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국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글은 안 배우는데 수학 시간에는 문장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또 교육부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문장제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당연히 글자도 알아야 되고 문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못하냐 하면 글자를 모르고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앞에 문장을 읽은 정보를 뒤에 문장쯤 읽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수학 문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문장과 약간은 다른 독특한 문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각각 구하시오. 맞아요. 예, 뭐 상대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말, 물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런 말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커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수학적인 용어들,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일종의 문법, 그래머를 잘 익히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서술형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은 같이 읽으면서 문제 해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해석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엄마 아빠랑 같이 읽었더니 아 하고 푸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애들은 대개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 또 제 주의력 얘기하면 그럼 우리 아이가 혹시 네. ADHD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의력 자체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제가 재미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일 수도 있고 이런 심리 정서적인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었을 때 되면은 아, 얘가 좀 재밌어 하진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같이 읽었는데 진짜 해석을 못하네? 라고 한다면 이제 한 문장씩 또는 한 단어씩 끊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요거 한번 얘기해 봐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용법이 뭔지를 좀 찾아가 보시면은 수학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감을 많이, 능력도 키워주고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학적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적 문해력이 또 필요합니다. 수학적 문해력이 필요하다. 네. 정말 한 문장으로 딱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수학의 어떤 그 문제에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좋은 질문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보낸 것 같아요. 저한테 얼마 전에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잘 못했었는데 와, 네. 자, 엄마랑 책을 읽고 이후에 함께하면 좋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독후 활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독서보다 독후 활동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까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읽은 책마다 하지 마십시오. 또 이게 열심히 쉬고 이 열정적인 어머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오늘 읽은 책을 전부 다 이런 독후 활동을 해야지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럼 질려서 책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 몇 권을 읽을 때 한 번씩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하면은 이 독서 전문가들은 10권을 읽었을 때 한 권 정도를 하라고 해요. 예. 그럼 10권이면은 아이들이 이제 좀 얇은 책을 하루에 2-3권 읽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진 2번인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사실을 테스트하는 질문은 피해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장려하라는 거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써라? 꼭 그렇지 않아요.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가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좋죠. 또 어떤 아이들은 춤추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요. 네, 춤을 한번 표현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후 활동이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활동 속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게 이끌어주자라고 한다면은 그 독후 활동은 그 어떤 것이 됐든 사실은 좋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독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휘를 좀 더 늘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어휘를 늘리는 건 이제 우리가 약간 사실을 아는 것처럼 되고 좀 그렇잖아요. 평가처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놀이 방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이는 항상 놀이를 주최하는 사람이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책을 읽어보고 아이가 모를 만한 단어들을 이렇게 낱말 카드를 만들어서
이불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장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물찾기 하자. 단어 찾아오는 사람 그거 할게. 그러고 단어를 딱 찾아왔는데 단어 카드 뒷면엔 그 단어의 뜻이 있는 거죠. 와. 그럼 이제 엄마가 딱 찾아왔을 때 자, 이 단어의 뜻은 그럼 애가 찾아온 동안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어 뜻을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많이, 놀이를 많이 활용해서 하시는 게 독후 활동, 특히 거기서 뭔가 정보를 줘야 되고 하는 걸 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집에서 할 수 있는 독후 활동들, 독서 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 내일 당장 하고 싶은, 아니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꿀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가서 이 문장 카드를 하나 만들고 뒤에 이 해석을 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함께 아이와 재밌게 놀면서 또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사전 질문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 지금 스태프분들도 갑자기 문해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창을 보시면서 그 사이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두 가지를 또 선정해 주셨거든요.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곽윤진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책을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거나 정리하는 것을 꼭 해야 할까요? 책 읽기를 싫어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방금 전에 좀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명확하게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10권에 한 권꼴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것, 요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요. 아이가 많이 읽는 책으로 하세요. 아이들이 똑같은 책 자꾸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그만큼 재밌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단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 책 내용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알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한 10권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그 정도의 빈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부감을 크게 줄일 수 있으실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했는데 아이가 좀 싫어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물러나셔야 돼요. 예, 이게 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 썩은 호박이라도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주저없이 넣으세요. 하기 싫으니 알았어. 그럼 다음에 뭐 또 마음 내키면 하자라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물러서십시오. 예, 그게 우리가 이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질문 주신 대로 거부감이나 반발감을 키우지 않고 독서를 유지하면서 또 엄마가 권하는 독후 활동을 같이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학부모로서 좀 현명한 판단이나 또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박사님과 함께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무조건 해야 한다, 꼭 끝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말 많아요. 네가 잘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네. 라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요.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와, 네. 예, 얘가 좋아하는 거에서 끝까지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이 엄마가 끝까지 했으면 하고 바라는 데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정말 계속 오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정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인내심을 가져야지 너 이렇게 끈기가 없니 하면서 싫어하는 숙제 끝까지 풀게 하고요. 읽다가 자꾸 책장에 안 넘겨지는 책을 그냥 끝까지 같이 읽어주고 했었는데 아이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함께 해주실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유튜브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귀한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보다 독서, 이 책 읽어주기, 이 부모와 대화량이 더 많아진다면 미디어 노출 빈도와 상관없이 문해력이나 언어 반응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결론적으로 드리자면 yes, 맞습니다. 예, 맞는데 조금 그래도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복잡하냐면 제가 아까도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많은 것이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게 하는 거에 어떤 그 기준이 연령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 소아정신과학회 소아과학회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아이들이 생후 18개월이 됐을 때까지는 부모한테 영상 통화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스마트 기기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노출시키면서 우리가 애한테 얘기 많이 해주니까 괜찮겠지? 이거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3세까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이내에서 반드시 부모가 아이랑 같이 볼 것을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아이가 혼자 단독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빨리 생각해도 만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그렇게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하는 이런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아이가 어리면 아무리 엄마가 많이 얘기해주고 뭐 그렇게 해줘도 그걸 노출시키는 게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연구 논문에서는 생략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있고 적게 쓰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에. 네.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들의 부모는 더 많이 쓰더래요. 어머, 너무 찔립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쓰는 그 양이나 어떤 방식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것도 이 아이가 얼마나 쓰는가를 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또 이제 생각난 김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저부터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아이에게는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미디어 그만 봐라, 라고 하면서, 저는 또 한쪽에서 이거 꼭 찾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보곤 했었는데, 어른 먼저, 작은 어른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 말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해력도 높이고요. 또 제한할 것들은 제한하면서 본보기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계속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늘 정말 주제가 너무 좋고요. 또 주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우리 원장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네. 자, 사전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 엄마가 이야기해 볼래? 하면은 엄마 나 기억이 안 나 라고 대답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이나 해양생물, 뱀 이런 것들은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이야기를 참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는데요. 근데 왜 다른 책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해력이 있는 아이가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해력이 없는 아이는 아닐 거다. 아마도. 네, 아마도. 근데 뭐가 없냐면 다른 책에 흥미가 없네요. 예. 흥미가 없는 책은 봐도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흥미없는 드라마는 재미없는 드라마 보면 줄거리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는 막 대사까지 기억나고 네. 그 앵글까지도 다 기억나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흥미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런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너 편독하면 좋지 않아. 재미없는 것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독서 전문가들이 그 경험이나 연구 결과를 좀 말하는 걸 보면 그 노력이 대부분 실패한대요. 예. 특히 이건 뭐 성별을 가르자는 차별주의는 아니지만 연구 결과상 남자애들이 더 어렵대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독서의 어떤 관심 분야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그 힘을 들여서 다른 걸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거 뭘 하느냐라는 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의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면 로봇, 해양 생물, 뱀 이런 어떤 사실이나 동식물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해양 생물이 주인공으로 된 이야기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와,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런 문학적 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너 이렇게 뱀 같은 거 이거 읽지 말고 자 어린 왕자 한번 읽어봐. 여기도 뱀 나와 보아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한참 그 한자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것만 보길래 예. 제가 조금 엄마가 머리를 써서 한자책 하나 넣고 그 사이에다가 뭐 과학책도 넣고 수학책도 이래서 이렇게 막 섞어놨어요. 그럼 혹시라도 그 중에 골고루 보지 않을까, 뭐 위에는 수학, 뭐 과학, 또 언어 관련 이렇게 넣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정확하게 읽더라고요. 뽑죠.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걸 어땠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세요. 네, 남편 변화시키는 방법 저도 가르쳐 주세요. 남편 끌고 상담소 가고 싶어요. 지금 왜냐면 엄마랑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집 아빠도 지금 다시 보기로 이 채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들도 실천하면 좋을 꿀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참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첫째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너무 많아요. 예,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육아 교육 참여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아버지가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대요. 두 와, 번째는 네.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성적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네.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학이나 이런 것도 성적이 좋겠죠. 그래서 좋은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확률도 높대요. 예, 그리고 네. 예, 이게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외국 데이터니까 그 아이들이 이혼하는 확률도 적대요. 어머, 예.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 귀찮아서 지금 피하고 해서 지금 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반대로 더 예, 맞아요.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육아를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면 그 일시적으로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덜 할애하게 된다든지 또는 충분한 휴식을 가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못 취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초기의 손실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 거기서 보는 일시적 손실보다 그 후에 얻는 것들이 아버지 본인에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가 당신도 부모인데 뭔가 희생해라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아버지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와. 갑자기 예, 스튜디오 안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아빠분들께서 팔짱을 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이 부분만 딱 그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방법이 너무 좋네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아이와 아빠와 손을 잡고 도서관이나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나들이를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빠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시대에 아까 댓글창에도 네. 질문이 올라오던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져라는. 이 와. 부모로서의, 주부로서의 네. 모든 것을 좀 벗어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팔자 편한 소리나 이런 인권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와 아이가 그렇게 시간을 따로 갖고 엄마한테 시간을 주는 것, 또 이제 아버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어머님이 반대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택이나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되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독박 육아라는 거. 근데 이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에 이 독박 육아가 더 해롭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나누어서 같이 이 공동 육아를 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버지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직장 문화가. 직장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좀 일찍 퇴근해야 돼 라는 사람의 뒤통수에 어떤 눈빛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이런 것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한 번 더 한다면 다시 한번 모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모두가 함께 실천하시면서 또 서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힘듦도 함께 보살펴 주시면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지 이렇게 이모티콘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는데요. 저도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마치 현장에서 지금 앞에 많은 객석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육아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받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씩 해서 하나가 익숙해지고 나면 두 번째 걸 익히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죠. 그것들을 좋은 얘기들을 이제 가려 들으신 다음에 하나씩 해주세요. 제일 하기 쉬운 거 하나씩 하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느샌가 육아의 고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육아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서 행복한 육아의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어떤 아이의 문해력을 통해서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트 네 100점 지금 몇 점인가? 1000점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하트를 보내주셨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보기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채널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하나씩 스마일 막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정말 행복한 강연해주신 우리 노규직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쉽지만 2022년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URL에 접속하셔서 설문을 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2022년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3월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